반갑습니다. 스테이디 84입니다. 하이브 주식을 매수할까요? 아니면 팔까요?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좀 드릴까 해요. 제가 성덕이 된 겁니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근데 저 너무 고집하는 거 아니니까 유연하게 조정해 주세요. 원하시는 거 마음껏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때까지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시영님이라면서 제가 말 그대로 성덕 아닙니까? 성덕이 뭔지 제가 한마디로 경험하게 해드릴게요. 미니지 월드를 검사를 하시는 걸로 그냥 걱정 마시라니까요. 걱정 안 합니다. 차라리 발표를 미룹시다. 그럼 나보고 거짓말 하라는 거야. 저 정도면 전 충분히 사람들이 해석 가능하다고 보고 이번 나한테 룸을 좀 주면 안 될까요? 고민 중. 이미 뭐 존댓말이 없죠. 내가 알아서 할게. CEO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어도 대표님은 이래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뭐 되는데? 라고 합니다. 이미 여기서 이제 서로 물과 기름이고 의견 대립이 있죠. 그리고 약간은 좀 이제 지원님이 끌려가는 거고 민 대표님한테. 그러니까 이미 회사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달달하던 시절은 끝났다. 이제는 서로 악밖에 안 남았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대충 내용들은 다 아시잖아요. 뭐 찬탈을 했느냐, 뭐 보고 뺏겼느냐, 뭐 등등 내용들인 것이고. 그래서 주에 뭐 돈 때문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1000억이냐, 2000억이냐라는 말이 있는데 상반기 보수 1위는 피독 프로듀서다. 400억대다. 근데 이 피독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여가 그러니까 연봉이 4천만 원이 안 돼요. 그리고 인센이 1억밖에 안 됩니다. 즉 민희진 대표는 25억이잖아. 근데 이 사람은 1억 5천이 안 된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스톡옵션 행사를 하고 400억을 벌었어. 그래서 400억이란 거예요. 민희진 대표는 그러면 피독이 이 정도 받았으니까 민희진 대표도 약간 이해는 가긴 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민희진 지분가치 보상 13배에서 30배 요구했다. 하이브 가하다. 그러면 13배면 1000억에서 30배니까 대략 얼마입니까? 한 2000 몇백억인가요? 뭐 요구했다는 거고 민 대표 측은 노예 계약, 뭐 직장인 간의 사담에 불과하다. 뭐 보고 뺏겼다라는 거고 하이브 측 주장 노예 계약이 아니다. 우리는 주주의 경영 참여를 막는 보호장치다. 그리고 탈취 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실행까지 이어졌다. 일개 직장인이 아니라 대표 부대표가 모의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아티스트 관련 표절 시비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탈취 그리고 근거 없는 모함이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세종과 김앤장이 대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 뭐 자잘못 따지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이브 뭐 손절해야 되냐 아니면 매수해야 되냐 참아야 되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솔직히 하이브가 좀 악재가 꼈잖아요. 그리고 방시혁 대표에 대해서도 뭐 다널드라든지 인터넷의 여론도 너무 안 좋고. 근데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코 1위, 아이리 2위, 세븐틴 5위, 투어스 6입니다. 즉 뭐냐면 민희진의 악재가 안 좋잖아요. 방시혁이가. 근데 그거는 별개로 내 아티스트들은 우리는 지지한다. 즉 방시혁이 뭐라 하든 민희진이 뭐라 하든 설사 이제 나중에 여론이 바뀌고 민희진이 이제 욕을 먹을 때도 뉴진스 팬덤은 민희진은 민희진이고 우리는 뉴진스만 챙긴다는 게 지금 팬덤 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악재가 나온 게 BTS 전역하기 전보다 저는 더 낫다라고 봅니다. 솔직히 주주 입장에서는. 저는 주주는 아니지만 내가 주주였다면 오히려 악재는 털고 나가고 BTS가 이제 전역해서 완전체로서 콘서트를 여는 거, 이제 행사를 하는 거 등등 하는 거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2025년보다 지금 악재가 터진 게 좀 낫다라는 주의고 대략 한 1년 정도 남았잖아요. 방시혁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BTS가 없는 상태에서 세븐틴이 그나마 좀 매출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코랑 투어스, 아일릿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하이브 입장에서는 BTS가 6월 11일 날 다 전역하잖아요. 뭐 이것저것 하면 뭐 몇 달 걸리겠죠. 그래서 하이브 주가를 보시면 10만원까지 떨어졌잖아요. 하이브의 가치는 뭡니까? 하이브 이꼬르 BTS 아닙니까? 솔직히 BTS가 거의 60-70% 차지하잖아요. 뭐 뉴진스든 아일릿이든 뭐 지코든 뭐든 간에. 그래서 이때가 완전체를 이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오다가 지금 이 사태가 터져서 떨어졌죠. 여기서 더 떨어질지 오를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솔직히 그냥 예측만 하는 거죠. 주식은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근데 1년 뒤에, 1년 몇 개월 뒤에 이제 BTS가 완전체로 활동한다를 대비했을 때는 이 주가가 지금 싼지 안 싼지는 모르겠지만 저라면은 싸다 생각하고 매수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K-팝 악재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요. 하이브 주식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관점을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투자하느냐면 첫 번째는 하이브에 물린 개미 기관 외국인들이 있을 것이고 푸세 베팅한 개미 기관 외국인이 있겠죠. 다음 저가에 들어가려는 현금 80% 100분의 사람이 있을 거고 하이브 주식에 물렸지만 아직까지 나는 물탈 자금이 좀 있다라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1번 빼고는 다 더 떨어지기를 바랄 거고 더 민희진이랑 방시혁이랑 싸우기를 바랄 겁니다. 왜? 더 악재가 껴서 더 주가가 떨어지길 바라죠. 자, YG 엔터테인먼트 보세요. 97,000원이지만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불핑 때문이고 불핑의 동생이 베이비몬스터가 불핑만큼의 센세이션을 일으켜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가치를 못 보여주니까 주가가 떨어진 거잖아요. 결국에는 YG 꼴은 뭡니까? 블랙핑크잖아.
근데 블랙핑크가 재계약했는데 떨어진 이유는 다음에 N차 때 계약 때는 안 할 거라는 사람들이 베팅을 한 거기 때문에 더 떨어진 겁니다. 즉 주식은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고 결국은 불핑을 재계약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고 오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BTS 입장에서는 가장 큰 악재가 무엇일까요? 지금 미니진과 방식의 싸움일까요? 아닙니다. 쓰죠. 첫 번째는 BTS가 컴백했는데 전만큼 BTS가 이 인기를 못 얻는 거. 아미들이 다른 팬클럽으로 돌아선 거, 다른 아이돌로 돌아선 거. 두 번째는 BTS 컴백인데 다음 계약 때 완전체 계약을 안 한다는 게 가장 큰 악재입니다. 그러면 BTS의 계약에 대한 악재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면 땡큐 하면서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물렸으면 물타기 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주식은 안 좋을 때 사갖고 좋을 때 파는 거. 그러면 오히려 시장에서 점점 하이브 안 좋다 하고 기사가 나오고 다널드랑 기사가 나오고 방식이 미쳤다는 기사가 나오고 미니진 불쌍해라는 기사가 나오면 더 좋게 아유 감사합니다 더 싸우세요 하면서 매수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리고 물린 분들도 지금 하이브 주가 신경 쓰지 마시고 열심히 원어 챙구를 해갖고 매수하는 게 낫지 않나요? 내가 그러면 찍는 거 보고 들어가겠다. 이게 제 개소리라는 게 바닥을 어떻게 보고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주식 유튜버나 아들 다 얘기하는 거 보면 하이브 아직 바닥 아니라는데 금마들이 뭘 맞췄어? 솔직히 제 말도 믿지 마시고 주가의 미래는 모르잖아. 저도 예측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하락한 게 BTS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만약에 BTS가 컴백했는데도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저는 이거 좀 위험하다. 저런 NC 게임 오락이 지금 뭡니까? 여론이 안 좋고 안 팔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잖아. 그럼 말대로 BTS는 하이브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면 하이브의 컴백을 BTS 컴백을 했는데 그 전처럼 인기가 안 되거나 그러면은 이건 매수하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게 맞죠. 근데 BTS가 컴백하지도 않았는데 주가 떨어진 거는 저는 가치가 흔들린 건 아니다. 그리고 이 음반도 보세요. 경고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떨어지면 땡큐 하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수장들이 나와서 K-팝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K-팝의 문제는 뭐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K-팝에서 지금 대장격. K-팝의 페이커는 누구냐? 우리 BTS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르세라핌이 아일리시니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는 이게 악재가 맞아요. 왜? 굿즈로 돈을 쓰게끔 만드는 거. 이런 지금 안 좋은 게 맞는데 BTS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은 더 떨어지면 아이고 땡큐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는 게 맞는 거죠. 팬미팅 가려고 연 800톤이 버려지. 대학생 고모 씨는 카페 아르바이트로 번 석달치 월급 300여만 원을 K-팝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의 앨범 200장을 구매했다. 이 200장 구매하지 않습니까? 왜? 응모권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투자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떨어지길 바라야 돼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주주 입장에서 이 사업권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계속 굿즈라든가 앨범을 사게끔 만드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만들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그룹에 결속된 그리고 나도 하나의 팬덤으로 뭔가 자부심을 느끼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앨범을 샀는데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사인하고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는 이런 아이템도 한번 개발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동남아에선 K-팝 주춤한다라고 합니다만 BTS가 왜 좋냐면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 근데 동남아는 그게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BTS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BTS의 레이블에는 빅히트 뮤직 있고 빌리프 랩 있고 소스 뮤직 있고 프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있고 코즈 엔터테인먼트 있고 어도어 있고 QC 뮤직 있고 있는데 다들 아시는 부분일 거고 요런 부분은 이제 하이브 가셔 IR 자료실 가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명색이 그래서 투자한 다음에 IR 들어가고 1년 척이라도 해야죠. 자, 비즈니스 이제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 레이블이랑 솔루션 플랫폼을 해갖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자, 플랫폼스는 어떻게 하느냐 위버스 샵을 통해서 하겠다. 그래서 하이브는 이 주주 가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더 주머니에서 돈을 나오게끔 만드느냐 그리고 돈을 쓰게끔 만드느냐를 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팬덤에서 속해 있음으로 인한 자부심이 들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팬덤에 속해서 돈을 쓰는 게 아깝지 않다. 그리고 어떤 한정판 굿즈 같은 경우에 인스타에 내가 올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구하셨어요?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BTS 콘서트 무료라더니 자이리토를 샀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의 엑셀방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저걸 왜 별풍을 쏘지? 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의 주 수입은 뭡니까? 별풍선입니다. 물론 별풍선이 어둠의 세계나 자금 세탁을 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하지만 그걸 배제하고 순수한 의도로 이 엑셀방에 후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봅시다. 우리들은 대부분 호구라고 뭐라 하잖아. 근데 꾸준하게 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프리카의 BJ들이 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거기 기분이 좋아서 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자부심인 거예요. 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부심인 거예요. 그렇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팬미팅 가려고 앨범 깡 연 800톤이 버려졌다. 하이브에 반대하는 SM 팬이 우리는 하이브 없는 SM을 지지한다. 버니즈 하이브 소속 뉴진스를 지지한다. 이게 뭡니까?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이제 민희진 대표의 여론이 안 좋을 때 트럭 시위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럭 시위 하는 거야. 기획사 의장이나 소속사 의장이 한 거 잘못된 거, 그래 그건 잘못된 거고, 우리는 아티스트는 우리가 지킨다. 우리는 아티스트 지지한다. 그게 뭐냐? 결국에 수입으로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 혼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만에 끝날 게 아니라 이제 민희진이랑 방식이랑 여론전을 계속 할 거고, 기사 뉴스 뜰 거고요. 인터넷에서도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관심 많이 가지기 때문에 저는 주식은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이브의 밸류 가치는 곧 방탄소년단이다. 만약 방탄소년단이 지금 완전체로 복귀를 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터져서 주가가 떨어졌다면, 이거는 진짜 좀 모르겠다. 기업의 가치가 훼손된 거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드릴 텐데, BTS가 없는 상태에서 떨어진 거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회사에 대해서 뭐 망하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 보시면, 그래서 1개월 동안에 개인이 80만 주를 샀다. 그리고 이제 3개월 합계는 보면 110만 주를 샀어요. 외국인과 기관은 꾸준히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한 18만 주를, 기관은 60만 주를. 지금은 회사 가치가 흔들린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떨어지면 저는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떨어져서 어떤 경영에 대한 훼손이 온다. 방시혁 외 11인이 50 지분을 갖고 있고요. 국민연금 2대 주주가 7%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20% 정도 갖고 있어요. 방시혁 의장이 주가를 팔지 않는 이상은 하이브에 대한 이 경영권에 대한 흔들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다른 회사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 4대 기업사 보면 평균이 20인데 하이브는 45입니다. 그리고 PBR이 2고 1, 그리고 JIP가 5 정도 된다. ROE가 딴 데보다 조금 많이 낮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3% 정도 나오고 JIP가 29% 정도 나온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R이 조금 밸류가 높아요. 지금 20만원까지 떨어졌는데도 좀 높다. 하지만 저는 이거는 당연히 업계 1위고,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정도 밸류 가치는 좀 챙겨줘야 된다. 왜냐면 1위로서의 가치와 함께 순위를 보세요. 어쨌든 간에 하이브 소속의 가수들의 순위가 높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엔터테인먼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프리카는 별풍선 뿌리지 말고 아프리카 TV 주식을 사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엔터테인먼트 마찬가지. 내가 직장 아르바이트생처럼 본다면 차라리 하이브 주식을 사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왜? 굿즈를 사면 일개 손님인데 하이브 주식을 사면 나는 주주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이브 입장에서 보면은 부채 비율이 대략 60%고 단기 순이익이 2조 4천억인데 1,700억이다. 그래서 한 10% 정도 나오네요. 순이익률은 10%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제 JYP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한 20억, 이거는 단기 순이익이 1,000억 정도 된다. 여기는 단기 순이익이 1,800억 정도 된다. 그래서 한 2배 정도 되는데 JYP 입장에서는. 근데 BTS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YG 입장에서는 부채비율이 참 좋죠. 영업이익률 9%. 근데 YG를 떨어진 거는 불핑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결국 YG는 가치가 흔들린 거잖아요. 왜? 불핑이 언제 재개할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는 결국 인적 가치이기 때문에 아직 하이브는 가치가 흔들린 게 아니다. 악재가 있는 것 뿐이다. 이 BTS가 다른 산업군을 예로 들면 이제 그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보톡스 시장 철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반도체 사업부, 파운드리 사업부를 철수하는 거고, LG전자 입장에서는 가전사업부 나가는 거죠. 총수의 오너의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팬들은 견고하다 라고 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브 주식 조금씩 매수해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오히려 지금 매수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린 사람들 입장에서 BTS가 나오면 지금 주가보다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 그러면 BTS가 나와도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손절치는 게 맞죠. 회사 가치가 BTS, 내가 생각에 BTS가 나와도 주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손절치는 거고, 아니야 BTS가 이제 완전체로 나오는 2025년 6월 이후로 올라갈 거라면 존버라는 게 맞고, 열심히 워낙 채굴 해가지고 이런 기자회견 이런 거 보면서 열받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는 오히려 떨어지면 땡큐 하면서 저는 물타기하기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리고 하이브랑 다른 빅3 기획사랑 저는 1대1 조건으로 하는 건 아니다. 왜? 우리가 보통 K-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BTS, 아미를 얘기를 하지. 우리가 뉴진스나 아일렛이나 투어스나 데이식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은요, 악재 때 사는 거예요. 악재 때. 제가 차이나 전기차도 그렇고 다른 주식들도 그렇고 솔직히 주식의 고점 저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주식은 존 태프턴 경의 말씀처럼 피가 낭자할 때 사야 된다. 10만원까지 떨어졌잖아. 10만원까지. 근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확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뉴진스가 전체 하이브 매출에서 차지하는 게 크진 않고, 그리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편을 왜 민희진 대표가 저렇게까지 할까라고 하는 거는 바로 아일릿이 1위를 했잖아요. 아일릿이 순위밖에 103위, 107위 했으면 저는 민희진 대표가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욕을 했을 수도 있죠. 내 봐라, 내가 만든 뉴진스는 100위 안에 이렇게 순위를 나오는데 아일렛 봐봐 100위 안에도 못 들었네요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아일렛이 100위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나가도 저렇게 만들면 순위 안에 오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안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민희진 대표의 사태는 악재지 이 회사가 흥망성쇠 망해가기 직전이 아니다. NC소프트 전에 리니지만큼의 그게 안 나오잖아요. NC소프트 하면 뭡니까? 리니지잖아. 삼성전자 하면 뭡니까? 반도체잖아. LG 하면 뭡니까? 화학이랑 백색 가전이잖아. GS 하면 뭡니까? 칼텍스잖아. 그런 근간이 되는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자, SK는 뭡니까? 하이닉스랑 이노베이션이랑 SK텔레콤이잖아. 그럼 SK텔레콤 망하고 정유업 망하였으면 그리고 SK하이닉스 망하면 SK도 껍데기잖아. 그러니까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가 찢어지거나 훼손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악재라고 생각해요. 그 산업을 영위를 하면은 이거는 망한 게 아니란 말. BTS 완전체 아니라고 해가지고 국 떨어지니까 겁내서 손절친 사람 많잖아. 근데 산 사람들은 수익이 났단 말이잖아요. 엔비디아 108달러 갈 때 안 팔고 계속 물타기 하거나 아니면 계속 떨어지는 거 보고 사람들 못 들어갈 때 들어간 사람들이 수익이 났단 말이잖아요. 오히려 싸움을 붙이는 그런 댓글도 보면 저는 좀 의심이 갑니다. 아, 이 사람들 더 주가 떨어지게 하고 더 싸게 들어가나 아니면 풋옵션에 베팅했나라는 좀 약간 그런 의심도 좀 합니다. 주가는 어쨌든 간에 악재 때 사는 겁니다. 좋을 때 사는 게 아니고요. BTS가 이제 전역해가지고 내년 7월 달쯤에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 사는 겁니다. 물론 BTS가 나와서 주가 오를지 안 오를지는 모른다. 왜? 주식의 미래는 모르니까. 근데 주식의 미래를 안다는 놈은 사기꾼 새끼라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